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핵 협상이 결렬되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당히 안개 전국인데요. 어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 결렬에 대한 원인과 한번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코언이라고요. 트럼프 개인 집사이자 전 변호사입니다. 이 친구가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이며 협작군, 사기꾼이라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각종 주요 매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방송을 중단하고 청문회 방송으로 대체했는데요. 그는 그 순간 베트남에서 트럼프는 그 순간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거의 멘붕 상태로 사실 그가 떠날 때부터 북미 핵협상과는 핵협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선 분산의 어떤 충격요법과 그는 지원 세력인 공화당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대다수는 북미 회담에 부정적인 데다가 빅딜이 아니면 회담 성과를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트럼프에게 보통 협상에서 있을 협상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밝힌 개인 면담 내용이 북한에서 수감되어 고문당하고 미국으로 석방된 미국 유학생 원비어를 누가 죽였는지 김정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만 김정은이가 표정이 나쁘게 변했고 그는 그의 고문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현 가능한 어떤 의제보다 이를테면 영변보다 더 큰 핵시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또 최종적으로 폼페오가 베트남으로 떠날 때 회담 결렬 카드를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는 탄핵 정국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에 자칫 기대감이 낮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오히려 그를 보호할 보수 정권, 공화당의 보수 정권이라든가 공화당 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섞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상 지구상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국가는 4개 국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북한이거든요. 아직도 미국 정통 보수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원군의 대부분은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이며 그들의 의도대로 협상 파기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 트럼프는 유택의 금융자본은 싫어하지만 재계 언론과의 대립각은 위기의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나 정책 등으로 그들과 공생관계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깨기 힘든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미중 협상의 우호적인 타결 카드가 북미 간의 협상 카드보다 더 절실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산은 쇼치고 중국 자산을 롱으로 가져가는 자본의 움직임에 트럼프가 동조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자산이 통째로 빨려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금융자본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공매도를 쳤고요. 우리 안보 상황이 언제까지 금융자본의 식사거리가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트럼프의 잔인한 협상 전략은 이번에도 진가를 발휘, 진행 과정 중 협박과 회유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그의 재선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닌 것으로 그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통큰 딜을 원했고 아니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충격적인 방법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탄핵 위기 상황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갈등 증폭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세력이 필요한 시기에 그레암 상원 의원의 다른 방법을 언급하며 추가 대화보다는 군사적 옵션 등 코피 터트리기 작전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데올로기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소련과의 패권 전쟁으로 수십만의 미국인이 베트남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베트콩이 승리된 후 호치민은 공산주의자보다 민족주의자로 미국과 수교하여 러시아와 중국보다 더 미국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 편에 서서 그 나라 내전에 개입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누가 통일이 되든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 편이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토의 국방은 나토가, 중동의 문제는 중동에서, 트럼프의 철구는 미국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트럼프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에어포스 1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의미를 전달한 듯합니다. 미국 금융자본이 작년 말 미중 보복 관세로 글로벌 자산이 폭락할 때 중국 자본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중국 MSCI 비중 확대로 중국 자산에 추가 베팅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중국 이머징 마켓 비중 확대를 테마로 우리 자산을 비중 축소하고 이런 세계 금융 자본은 에게 우리 자산이 강탈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음모하는 세력의 의지대로 트럼프가 반응하는 경우 소외감은 견디기 힘든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1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에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 허용을 요구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있어 다시 다가설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셈인데요. 비핵화를 재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급할 게 없는 미국에 우리가 미국에 고맙다는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민족 공영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절실함에 응원하는 기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트럼프 트위터에서 9시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북미 대화의 긍정적인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